네,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양자역학 세계, 특히나 스핀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 대중 강연을 했을 때 다양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이제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셨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영한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고. 더 높이셔도 된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의 발표는 참고로 처음에는 쉽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못 하시면 뒷부분에 이제 어려워질 텐데, 그 부분을 못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제가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도 좀 쉬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기차에서. 그래서 목소리도 좀 칼칼한데 한번 용기 내서 여러분들에게 스핀이라는 게 뭔지 적어도 알고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목이 좀 아주 네, 그쵸? 레이저가 이건데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 양자역학적 스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기 전에 자, 고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라는 고체가 있죠. 그거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습니다. 혹시 나트륨하고 염소라는 물질로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식으로 고체는 이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의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스핀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고체에서 시작해서 스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미시적인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시간 반 정도 같이 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셔야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한 22년도에 4년 전에 그렇게 물리학자가 되었다라는 그 책의 한 저자입니다. 자, 물리학자는요, 피터팬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선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어린이 내지는 청소년 그 과학 추천 도서로도 이제 좀 추천이 된 도서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5명이 있고요. 정명화, 오정근, 김현철, 김영희, 최무영.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근데 원래 이 책은 가나다 순이니까 원래는 김영기, 김현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차를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정명화. 왜냐하면 제 얘기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정명화 저를 제1 저자로 해서 저의 얘기가 나갔습니다. 자, 이 책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될 때까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물리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그마한 중고등학교였고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물리학과 교수로서 현재 재직 중입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연사의 소개입니다. 제 연사 소개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하실지 몰라서 저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 정도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은 저에게 또 여쭤보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학교 2008년도부터 지금 서강대학교에 있는데요. 그 전에는 미국 국립연구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국립연구소에서 또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국립연구소와 그리고 대학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연사 소개를 소속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려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주위의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니? 그쵸?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과학자 맞으신가요? 아니에요? 어떡해. 자,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의공학자요. 무슨 학자? 의공학자. 의공학자. 이공학자 중에 이공학자가 과학자에 속합니다. 넓은 범위에서요. 네. 그래서 같은 겁니다. 또 저기 학생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 꿈이 뭐예요? 아, 역시 배우나 운동선수. 네, 그렇군요. 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는 질문을 엄청 받았습니다. 저의 어려서 꿈은요,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뭐 하는 거죠? 선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서 문구점에 가면 아주 예쁜 언니들이 포장을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어려서 꿈은 여기 보이시나요? 문구류를 예쁘게 포장하는 언니가 될 거야 라는 게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예쁜 언니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포장을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어려서 꿈이었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때 접니다. 여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앨범입니다. 이 두 사진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색깔, 그렇죠. 흑백이고 여기 칼라고. 근데 그거 말고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어땠지? 기억이 안 나네. 네, 머리 스타일도 다를 수 있겠네요. 자, 차이가 뭐냐면요. 주위를 보십시오. 힌트, 주위.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보시면 왼쪽 반은 남자, 그죠? 오른쪽 반은 여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 다 남자죠? 교수님들도 남자, 친구들도 남자.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여자분이 한 분 더 계시긴 하지만 저분은 저보다 6살이나 많으신, 학교를 좀 늦게 졸업한. 그래서 제 나이에 졸업한 저는 물리학과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공학자에는 여성이 좀 드물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져서요. 한 지금 네? 생명공학은 한 3분의 1 이상이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남자들 틈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꿈 얘기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Z세대 희망 직업 순위라고 합니다. 뭐 다들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 아까 그쵸, 운동선수 있었고 여기 배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가수도 있고 여기 배우 모델도 이제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딜 봐도 과학자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여기 생과학자 있나요?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은 이공계 모든 물리학자들 포함하는 그런 과학자의 개념입니다. 새롭게 사실 24년도만 해도 저 끄트머리였는데 여기 써있죠? 7위였던 것이 작년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과학자의 선호도가 그래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 이렇게 다니면은 다들 물어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4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등 버전이 있고요. 중고 버전이 있고 대학생 버전이 있고 대학원 버전이 있습니다. 자, 초등 버전으로 여기 근데 조금 어렵게 달라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좀 낮으면 다음 버전으로 보세요. 자, 초등 버전으로 저를 소개하면 저는 자석을 가지고 노는 과학자입니다. 자, 어떤 자석이냐면 여러분 알고 있죠? 막대 자석 있고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고 블럭 가지고 노는 자석.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자석을
원종이다. 네, 연구하는 과학자고요. 조금 더 초등학생에서 조금 고학년이 되면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안 놀죠. 그때는 이런 거 가지고 놀나 모르겠지만 크레딧 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띠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석이거든요. 그리고 모터, 그리고 MRI라고 해서 의료 장비에도 모든 곳에,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모든 곳에 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뒤에도 자석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인 거고요. 모터가 돌아가는 것도 이 안에 연구자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MRI 장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커다란 자석의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신체 촬영을 하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자석이 다 존재하는 그런 자석을 연구를 합니다. 자, 이게 초등학교 버전. 혹시 초등학생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 버전에 이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버전은요, 저는 자성을 가진 물질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자,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물질은, 자, 아주 쉽게는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 그리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절연체로 구분되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자성도 마찬가지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까 본 막대자석이나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들, 그것들을 우리들이 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석인데 강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자성이 있습니다. 참, 이 얘기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이 자석들은요, N극을 가져다 대면, 우리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두 개가 짝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극을 가져다 대면 N극이 이렇게 와서 자석이 탈깍하고 붙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N극을 가져가면 S극이 와서 자석이 딸깍하고 붙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상자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은 뭐냐면 일상생활할 때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석을 갖다 대면 붙지는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을 갖다 대야지 끌려오는 그런 녀석들을 저희들이 상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반자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자성은 자성인데 반하는 거죠. 반대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N극을 가져다 대면 S극이 딸려와야 되는데 N극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S를 가져다 대면 S극이 딸려오고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N극에다가 N극을 붙이면 자석끼리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서로 밀어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공중부양이라는 얘기 하죠? 예, 여러분들 알고 있죠? 초전도자석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그 실험을 했었는데, 개구리를 굉장히 큰 자석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개구리가 봉봉봉봉 뜹니다. 자, 왜냐면 개구리나 우리 유기물질들은 모두 다 이 반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뜰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자기장에서 요만한 개구리, 사막 개구리를 띄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띄우려면요, 그쵸, 자석이 엄청 커야 되겠죠. 1000배, 10,000배? 네, 네. 맞아요. 그 정도로 큰 자석이어야 될 텐데 아직 그만한 세기의 자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자석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물질들을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대학 버전입니다. 여기 혹시 대학생 있을까요? 큰일 났네. 네. 자, 대학 버전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체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까? 네. 원소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까? 네. 여기 핵이 있고요. 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하고 똑같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거나 내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우주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원자의 세계는요, 우주하고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핵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도 하지만 지구 자신도 돌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자전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똑같이 원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핵이 있고 핵주위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자기 자신도 이렇게 돌고 있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돌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돌고 있는 스핀은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녀석과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녀석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자, 어쨌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네 손가락을 잡으면 엄지가 어딜 향하죠? 위를 향하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스핀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 반대로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엄지 방향이 어딜 향해요? 밑으로. 그 밑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다운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스핀은 스핀업과 스핀다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셨으면 많이 아신 거예요. 자, 스핀은 업과 다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핀이 그냥 가만히 돌고 있는 건데, 자,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전류를 흘려준다는 게 뭐죠? 전류를 흘려준다는 게 뭐냐면, 네? 전류. 자, 우리 여기 도선이 있어요. 저기 제가 지금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원에다 이렇게 연결했죠, 선을? 그러면 뭐가 흐르죠, 거기에? 전기. 그쵸, 전기, 전류. 그죠? 전류.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아답터 이렇게 콘센트 보면은 몇 암페어에 몇 볼트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맞아요. 110볼트에 뭐 12암페어 뭐 이런 게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라는 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전자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자가 전하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가 이렇게 흐르는 거를 저희들이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자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전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업하고 다운. 자, 업을 이렇게 흘려줬을 때 업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와 다운 스핀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네,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전자는 업 아니면 다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 자석이 여기 N극과 S극으로 된 똑같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자석에 스핀업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흘려주면요 굉장히 잘 통과를 해요. 왜 그렇죠? 여기 남자 무리가 많은데 업이 들어가니까 성질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잘 통과를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성별로 표현하긴 하는데 남자 무리가 많은데 남자가 통과하기 쉽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다운 스핀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업 스핀이 많은 공간에 다운이 가려니까 막 부딪혀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무리에 여자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요 똑같은 전자의 움직임이더라도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전류가 잘 가기도 하고 잘 못 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높은 전류라고 하면 전자가 잘 간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낮은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잘 못 간다는 이야기겠죠. 네, 요지는 뭐냐면 같은 스핀 상태면 잘 통과를 하고 스핀의 상태가 다르면 잘 통과하지 못하더라라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제는 대학원 버전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핀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 스핀을 가지고 좀 응용을 하는 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겠죠?
예, 물론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등록금을 주셔서 제가 그 돈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회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저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공학자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학자는 응용이 되는 연구들을 하는 사람을 공학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도 물리학자지만 그런 공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라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오늘 배운 스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을 우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기학을 연구하는 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반면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연구하는 흥분 분야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학 분야라고 합니다. 쉽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둘을 합쳐보자 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일렉트로닉스의 트로닉스하고 그리고 스핀이라는 거를 따서 스핀트로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와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동시에 한번 제어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스핀트로닉스와 관련된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우리 컴퓨터 살 때 메모리가 얼마냐 이거 사양을 보고 사죠. 예,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216이냐 512메가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사잖아요. 그게 바로 메모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메모리는 대부분 요 D램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컴퓨터 살 때 요 사양을 한번 스펙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사양들을 보면 얘는 뭐 1테라바이트고 뭐 이런 거 써 있죠? 예, 그런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메모리에 이렇게 또 더 자세히 스펙을 보면요. 거기 D램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메모리의 이름입니다. 뭐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런 아주 복잡한 용어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요. 자, 우리 숫자 1, 2, 3, 4 몇 진법 쓰고 있죠? 네? 우리 그렇죠. 10진법 쓰고 있죠. 0부터 9가 돼서 10이 되면서 이제 다시 1, 0으로 넘어가는 1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아이고 여기 다 똑똑한 분들만 보였네요. 네, 컴퓨터는 2진법을 씁니다. 0101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메모리를 쓰는 게 바로 메모리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0101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그 비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0101 그 우리가 메모리 하나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램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전하가 그 요 두 개의 이렇게 요만한 나노 사이즈의 요만한 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전자가 있으면 1, 전자가 없으면 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칩에 전류를 넣어서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011100 이렇게 이진법을 해서 쓰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D램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D램에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내가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 좋은데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느려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휘발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날아가는 거. 그쵸? 이렇게 불러서 날아가는 걸 휘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막 컴퓨터 쓰다가 노트북 말고요. 배터리 없는 경우 그냥 집에서 쓰는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쓸 때 막 문서 작업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기가 팍 나갔어. 내지는 엄마가 와가지고 전선을 탁 쳤어. 그럼 전선이 빡 빠지죠. 그럼 쓰던 문서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그게 바로 휘발성입니다. 왜 그래요? 이 메모리는 전자가 있으면 1, 전자가 없으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원을 뽑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화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모두 다 0으로 다 리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배터리가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휘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휘발성에서 또 단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키면 어떻게 돼요? 부부부부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전원을 꺼버리면 모두 다 0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원을 켜서 원래 있던 메모리 0101로 다시 가려니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팅 시간이라는 게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D램의 단점입니다. 물론 장점도 많지만 단점입니다. 자, 근데 스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는 전화가 아니라 한번 스핀을 써보자라는 메모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원이 나갔어. 내가 도는 걸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아이고, 들어. 자, 그런 걸 우리가 아주 고급진 용어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아세요? 피겨스케이터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이 도는 것에 반지름이 줄어들면 빨라지거든요. 다시 손을 벌리면 넓어져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운동량, 돌고 있는 운동하는 양은 항상 보존된다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대신에 스핀이라는 걸 쓰면요, 전원이 나가도 어떻게 돼요? 도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전원이 나갔어도 그 메모리 상태 그대로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존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부팅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상태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그 스핀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휘발의 반대말이죠. 비휘발성이 있는 그런 차세대 메모리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모리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근데 난 선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줄 선물 없어요? 자, 제가 맞춘 분에겐 제가 이따 갈 때 뽀뽀한데 한 명 드리겠습니다. 벌인가? 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을 쪼갭니다.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자석이 2개가 됩니다. 얘를 또 쪼개면요? 또 자석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계속 쪼개면 원자 보일 거죠. 맞습니다. 역시 중학생? 오, 역시 중학생이 레벨이 틀리군요. 자, 자석을 쪼개면 뭐가 남아요? 이제 원자가 남겠죠? 네. 그래서 원자도 일종의 자석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스핀이라고 하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자, 그럼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핀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있어요. 스핀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있는데 걔네들을 한번 가까이 붙여볼까? 거리를 한번 띄워볼까? 라는 생각을 어느 과학자가 한 거예요. 자, 여기 스핀업이 있죠. 여기 스핀업이 있네요. 이 둘을 가까이 붙여놓은 거, 조금 떨어뜨린 거, 조금 많이 떨어뜨린 거, 이렇게 3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스핀 방향이 어떻게 바뀌나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가까이 있으면 업업, 조금 띄워놓으면 업다운, 그리고 더 띄워놓으면 다시 업업, 이렇게 스핀 방향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미시의 세계에서도 일종의 스핀도 자석의 일종이니 그럼 자석 2개를 붙여놔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네, 아니에요? 왜 아니지?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여기 위에도 자석이고 밑에도 자석이에요. 이 2개의 자석 사이의 거리를 역시나 R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도 역시나 그 R의 거리가, 즉 두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2개의 자석이요, N극과 S극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요. 조금 더 떨어뜨려 놓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업다운으로 정렬을 하고요. 더 떨어뜨려 놓으면은 다시 또 업업으로 정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석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러냐고요? 그거 설명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밤새 볼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무려 과학자가 4분이나 있어요. 러더퍼드, 키텔, 카스야, 요시다라는 이 4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위대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붙인 어떤 물리적인 용어가 생겨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이 4분의 이름을 따서 저희들이 RKKY 뭐 상호작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3번째 카수야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약간 아까 얘기했던 거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거시적인 세계에서 여기 자석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석이 있고요. 이 자석은 NS 이렇게 스핀이 위로 서 있는 자석이에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업 전자는 잘 통과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운 전자는 잘 못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 하나에 넣는 게 아니라 자석 2개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2개인데 자석이 2개예요. 이제 자석 2개. 자, 자석이 2개인데 N극과 S극이 같은, 아까 제가 RKKY라는 걸 잘 이용을 하면 거리를 조절하면 업업이 될 수도 있고 업다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자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스핀을 넣어보고 다운 스핀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업 스핀은 업이니까 잘 통과하고 맞나요? 네. 난이도 높지 않죠? 자, 이번에는 다운 스핀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과 못하고 잘 통과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꽝꽝 하고 부딪혔네요. 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윗길을 택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결국은 잘 통과를 합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낮다는 얘기죠. 저항이 낮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알고 있어요? 오케이. 혹시 초등학생들 V는 IR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학생은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항이 많으면, 자, 여러분들 내가 막 가는데 누가 나를 못 가게 막 저항을 하면 내가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는 저항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즉 전류가 잘 흐르는 저항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자석이 업이 아니라 업다운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달려가 볼까요? 업 스핀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통과할 때 어때요? 잘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 맞아요? 네. 다운 스핀이 달려갈 땐 어때요? 잘 못 통과하고 잘 통과하고. 자, 그럼 전자는 어느 경로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둘 다 별로겠죠. 어느 경로로 가도 꽝꽝 부딪히니까. 그래서 전체 경로를 볼 때는 전류가 잘 못 흐르는 상황. 다시 말해서 저항이 높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메모리예요, 여러분. 쉽죠? 자, 어떻게 돼요? 스핀이 어떤 방향이 되냐. 자, 2개의 자석의 스핀 방향이 같으면 저항이 낮죠? 이진법 0. 됐어요? 자, 2개의 자석의 스핀 방향이 달라요. 그럼 저항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진법에서 1. 그게 바로 M램, 스핀을 활용하는 새로운 메모리입니다. 쉽죠? 나도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줄 몰랐어. 자, 쉽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내 얘기를 들으니까 별게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거를 옛날에 1988년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1988년도에 두 과학자가 이거를 거의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1988년도에 두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의 그림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래프예요, 여러분. 여기는 자기장이에요. 아니, 저항이에요. 됐어요? 저항. 그리고 X축은 자기장을 걸어준 거예요. 자, 자기장으로는 스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자기장 0일 때 보면 스핀이 업다운이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 커지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죠? 어느 상태? 이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저항이 높게 되는 거고요. 자, 양 끝을 보면 어때요? 업업, 다운이네요.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1988년도에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스핀이 정기적인 현상에는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 자성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정기적인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논문이에요. 자, 이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그렇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이분들이 발견한 건 1988년도인데 2007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랜버그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퍼트라고 하는 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아마 독일 분, 한 분은 프랑스 분이로 알고 있어요. 이 그랜버그라는 분은 저하고 또 관련이, 제가 제주도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운전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 그 부부를 제가 제주도 관광을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악도 좋아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근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펄트라는 분 아직 계시고 학회도 종종 오셔서 이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자석 2개 평행할 때 하고 반평행할 때 저항 측정한 것뿐인데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그 현상이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로 응용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발견한 그 현상이 어디에 응용이 됐냐면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지만, 자, 요즘은 SSD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옛날에는 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모양이에요. 안을 뜯어보면 요만한 원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 LP판이라고 들어봤어요? 음악 듣는 거? LP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칩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여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HDD를 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2007년도에 약 20년 후네요. 20년 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과학은 물리학자들은 뭔가를 물리적인 성질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응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기 전에 사실은 자석을 이용한 메모리가 또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영어 읽을 줄 아는 친구? Little, old, lady 다 아는 단어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한 꼬마 두 꼬마 할 때 리틀 보이, 그죠? 예, 그럴 때 쓰는 리틀, 올드는 늙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이디, 여성. 자, 나이를 먹은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이 굉장히 조그마신 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키가 왜소한 여성분들은 바느질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손도 작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자석들을 이렇게 꿰가지고 바느질 하듯이 자석을 꿰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LOL 메모리. 여기 Little Old Lady의 앞자를 따서 LOL 메모리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서 그때가 이제 1960년대였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 요 조그만한 게요.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메모리가 약 4GB.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메모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LP판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이분들이 발견한 게 어떻게 쓰였냐.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2개의 자석이 있고 2개의 자석의 스핀의 방향이 같으면 저항이 낮아서 0. 2개의 자석의 스핀 방향이 다르면
저항이 높으니까 1.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 밑에 LP판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석들이 있어요. 영구 자석이. 됐죠? 그리고 그 위에 칩 요거 있죠. LP판의 바늘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이렇게 자석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석 2개인데 2개를 다른 자석을 써요. 하나는 웬만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N극과 S극이 안 바뀌는 자석. 센 자석을 쓰고요. 자, 밑에 자석은 약한 자석을 써요.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 방향이 바뀌는 거. 내가 N극을 걸어주면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정렬하는, 그러니까 좀 촉싹거리는 그런 자석을 이제 달아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LP판이 이게 LP판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끝은 이렇게 2개의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2개의 자석이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업으로 가라 그러네. 그럼 여기 약한 자석은 업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업업이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런 자석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석이 다운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업, 다운이 되겠네요? 그럼 저항이 커서 1이 되겠네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이 됐기 때문에 이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2분의 물리학자가 결국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런 연구 하고 싶어요. 네. 네, 힘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수많은 또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약한 자석, 여기는 강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약한 자석은 자유롭게 스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유층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자석은 스핀의 방향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걸면 자유층의 스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럼 전체가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엔 자기장을 반대로 걸어줘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자유층만 스핀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다운업이 되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0, 1, 0, 1 쓰는 메모리가 나왔어요. 그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건 무슨 메모리? D램. 이거는 M램이라고 불러요. 매그네틱의 약자 M을 써서 M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벌써 상용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메모리이기도 합니다. 어디서요?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프린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다 이 M램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랬더니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자, 자기장을 걸어서 0, 1, 0, 1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장으로 얘만 이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자기장을 요 한 녀석에만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장 걸면 어떻게 해요? 그 전 여객의 자기장이 퍼지죠. 그래서 자기장 가지고 쓰려니까 얘네들 사이에 거리를 많이 띄워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메모리가 이렇게 칩이 이렇게 나눈 사이즈로 있어야지 고메모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셀 사이 거리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으니까 고메모리 장치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연구를 했죠. 자, 그러면 굳이 자기장을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상대론이라고 알고 있어요? 작용 반작용. 네, 때리면 친구가 때린다 그런 거 말고 작용 반작용이 뭐죠? A가 B를 어떻게 행위를 했으면 B도 A에게, 자, 내가 벽을 밀면 상대론적으로는 벽이 나를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자기 스핀의 방향이 바뀌었더니 자석의 방향이 바뀌었더니 전류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자석의 방향이 바뀌었더니 전류의 흐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역으로 어떨까요? 전류를 가지고 자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전류를 걸어줘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ESPN이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기울었죠. 지금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자 볼까요? 자세히 한 번만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갈게요. 얘를 통과했어. 그럼 잘 지나갔죠. 어법이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를 지나가게 되면 자 볼까요? 아이고. 첫 번째는 잘 지나가는데 두 번째 지나가면 얘가 기울었으니까 기울어서 나가겠죠. 예. 그러면 원래 섰던 애가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만큼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맞아요? 원래 이런 스핀이 갔는데 이렇게 기울어서 나왔어. 그럼 이만큼의 스핀을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되겠죠. 제가 좀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전 똥 싼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 똥을 어딘가에 싸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그 기울인 만큼 얘한테다가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쓰겠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 기울어있는 녀석이 다시 업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평등하죠? 예.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걸었더니 전류를 걸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핀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했어요. 네. 그 역은 반대가 됩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반대 방향의 것은 튕겨져 나와서 갑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걸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스핀의 방향이 업, 다운. 저항이 높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를 이쪽에서 쏴주냐, 전류를 이쪽에서 쏴주냐에 따라서 업업이 됐고 업다운이 됐죠. 예, 그래서 또 메모리를 쏘자라는 것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이 됐죠. 아까는 자기장을 얘만 걸고 싶었는데 얘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서 문제가 됐었는데 전류를 걸 땐 어때요? 얘만 걸어주고 쟤만 걸어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집적, 고메모리 소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고급진 영어로 스핀 트랜스퍼 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스핀이 전달이 돼서 스핀이 돌아가는 걸 우리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T-MRAM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이 메모리 역시 상용화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더 가지고 한 10개 더 가볼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스핀을 돌리려고 하니까 웬만한 전류로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스핀을 왕창 걸어야, 스핀이란다. 전류를 왕창 걸어야 스핀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류를 많이 건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전기를 많이.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어머님이 참 잘 키우셨네요. 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에너지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집에 전기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메모리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류를 많이 걸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류를 많이, 그렇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잖아요. 그 열이 나요. 그래서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고전류를 쓰는 거는 나쁜 소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스핀이 있는데 얘를 180도 돌리려니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덜 들여서 스핀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핀을 일부러 약간 옆으로 끼우리면 도는데 180도가 아니니까 더 잘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에너지가 작게 들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돌아갈 땐 에너지를 조금만 주기 때문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끼우려 놓으면 이렇게는 잘 가고
이쪽으로는 못 가서 다시 서요. 그래서 그러면 스핀을 끼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SOTM램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메모리고요. 이거는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용화된 건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야 이거를 제안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이 그럴싸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 챗GPT를 써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요거를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림이 좀 틀렸더라고요. 챗이 완전히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스핀 방향 요 방향이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밑에 전류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전류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전류에 수직 방향으로 스핀 전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스핀 전류가 요 스핀을 돌아가게 하는 돌림 힘을 줍니다. 그럼 이 녀석이 약간 돌아가요. 그래서 스핀을 끼우려서 쓸 수 있는 저전력의 메모리를 현재 과학자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전류를 걸었는데 스핀 전류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발표죠? 8시. 그래요? 진짜 내 얘기는 못 하겠구나. 자, 그러면은 자, 요것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가 있는데 원자의 스핀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가 전자예요. 정명화가 전자예요. 정명화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예요. 됐어요? 자, 근데 저기 궤도에서 돌고 있는 애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한테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가 꽝 부딪히면 어디로 가요? 휘겠죠. 그 우리 골프 칠 때도 얘기하죠. 스핀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투수들도 공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부러 스핀을 주죠. 그럼 공이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으로 튀죠. 스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거를 스핀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물질이에요. 이 네모난 상자가 고체 물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긴 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고 있는 원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업스핀이 딱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애가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이제는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돌고 있는 애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휘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전류를 걸었는데 스핀하고, 제가 아까 이거 궤도 운동이라고 그랬죠? 궤도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업스핀은 오른쪽으로 다 몰리고요. 다운스핀은 왼쪽으로 다 몰려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 자, 전하라는 게 뭐냐면요.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전자가 없는 곳으로 흐르는 걸 저희들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전하 전류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스핀 입장에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업이 많고 다운이 많으니 이들 사이에서도 전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는 전하가 많은 거하고 적어서 생기는 게 전류니까, 스핀은 업이 많은 거하고 다운이 많은 게 있으면 스핀 전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전하, 근데 그 방향을 봤더니 제가 걸어준 전류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스핀 전류가 생기더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이, 제가 그린 게 아니구나. 챗GPT가 그린 그림이 전하 전류를 했더니 스핀 전류가 생기더라. 맞아요? 네. 이 스핀 전류가 생기는 걸 우리들이 뭐라고 부른다? 제목에 있었던, 얼른 보세요. 제목에 있었던 스핀 펌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핀이 생기는 스핀 전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핀 전류를 만든 걸 하는데, 자, 그 역도, 자, 작용 반작용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다른 그림이에요. 제가 전자 업, 다운을 이쪽 방향으로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업은 오른쪽, 다운은 왼쪽. 그래서 이 방향으로 스핀 전류가 생기겠죠? 네. 네. 자, 근데 이거의 역도 성립이 되겠죠? 스핀 전류를 만들어.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겠죠? 네. 이게 바로 저희가 발견한 새로운 스핀 펌핑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드냐? 스핀 전류를 그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스핀 전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되게 쉬워요. 자, 여기 자석이 있고요. 여기 자석이 아닌 물질을 그냥 붙여놔요. 그러면 자, 여러분 방금 뽕 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방금 뽕 끼면 여기만 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죠? 똑같아요. 자, 자석에 스핀들이 있잖아요. 여긴 비자석, 자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스핀이 이쪽으로 퍼져요. 그걸 저희들이 스핀 펌핑, 스핀 전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사람들이 왜 몰랐나 몰라, 그죠? 그래서 자석을 붙였더니 스핀 전류가 생겼고, 그럼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생기더라. 자, 엄청난 에너지 발견이죠.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짓 안 했죠. 그냥 이런 비자석 물질에다가 자석 하나를 딱 붙였는데 전류가 나왔어. 무에서 유가 형성이 된 거예요. 됐죠? 그거를 발견한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 논문이라고 알아요? 네. 작년에 네이처 논문에 실렸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하고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김갑진 교수님 알죠? 유튜브에 맞아요. 김갑진 교수님하고 같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김갑진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일들을 해서 스핀 펌핑을 받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에도 이런 실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특이한 메커니즘에서 이 현상을 봤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온에서만 봤어요. 극저온에서만. 근데 저희들은 상온. 그리고 기존의 스핀 펌핑 현상은 고전역학이었어요. 옛날 뉴턴 아저씨의 원리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본 거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에 의한 스핀 펌핑을 본 최초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본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큰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네이처에 보고를 했고 그 덕분에 뭐 기사에도 나오고 제가 상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동아나 이런 데서 나온 저희 기사고요. 그리고 저희 물리학회에서 또 이제 뭐 화제 물리학자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자, 어디 가서도 칭찬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저희 총장님만 칭찬해 주던데. 네. 자, 근데 제가 이 기고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나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고 싶죠? 효도해야죠. 근데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돈 해서 드리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잘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스스로 터득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거. 그게 아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또 보답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수로서 가장 보람된 게 뭐냐면 학생들이 밤샘에서 막 실험을 해요. 저는 실험하는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과도 엉망이야. 애가 결과를 가져왔는데 해석을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순간 뭔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교수로서 그것만큼 보람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보답하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당연히 이제 건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AI 시대 굉장히 지금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서강학 개론이라고 저희 서강대에서 하는 개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인데 거기서도 제가 또 강의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AI 시대에 과학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로 이제 제가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자, 공학자, 이학자, 물리학자, 생명과학자가 꿈이라면 항상 호기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자연을 이해하는 게 물리학이고요. 그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공학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지나가도 아까 그 선생님이 형광색 변하는 거 막 봤잖아요. 신기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그런 호기심에서 과학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것들이라도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항상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다 AI 툴을 쓸 것 같아요. 챗GPT라든 맞아요? 클로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쓸 텐데 그거는 단순한 도구뿐이에요. 그게 답을 주진 않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답을 쭉쭉쭉쭉 근사한 답을 주지만 사실 나에게 맞는 답을 정확하게 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가 오늘 왜 화가 났을까? 깊이 생각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AI와 인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툴을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 내지는 여러분들이 해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AI를 쓰는데 끝나지 말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AI 툴을 사용하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AI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지금 AI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순서죠. 자, 메모리, D램 아까 보셨죠? D램에서 시작해서 요즘 HBM 그리고 CPU, GPU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엄청 핫한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패키징 할 것인가? 걔네들을 그 메모리들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쌓아서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까라는 그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아마 제가 볼 땐 요 3번, 4번이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를 자꾸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저희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컴퓨터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효율적인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냐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 그런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열릴 거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자, 에이전트 AI는요 이제 비서예요. 옛날에는 막 비서한테 이것저것 시켜서 이렇게 해서 답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AI에다가 스피커로 내일 출장 가니까 출장 신청서 좀 써줘. 그럼 얘가 탁탁탁탁 그냥 밤새 자기가 알아서 그런 비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비서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 이건 이제 미래죠, 여러분. 미래 이제 이런 에이전트 AI를 쓰는 날들. 지금도 일부 교수님들은 이 에이전트 AI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배워서 지금 쓰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이제는 공장이든 어디든 예전엔 사람들이 일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피지컬, 이제 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그런 AI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뭐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저희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자, 맨 마지막 이건 저의 꿈이죠. 휴머노이드. 이제 뭐예요? 이제 로봇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감정도 있고 뭐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고 미움이라는 감정도 있고 이제 인간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 그게 이제 바로 휴머노이드.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서 어느 기술이 제일 사이드로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이 AI 시대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국면한 과제 4번. 아니 여기 있는 거 말고 이 외에 뭐가 있냐면요. 얘네 그렇지.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내 제자 되라. 키우고 싶은데 탐나는데. 네. 자, 이것들을 다 쓰려면은요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진짜로. 에너지가 근데 갈수록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메모리에 이제 전기 하나를 썼다면 이제 갈수록 전기를 무궁무진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요, 제가 듣기로는 일상생활에 쓰는 전기가 지금 모자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런 피지컬 AI는 에이전트 AI에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민간인들이 전력 지금 굶주림에 이제 조만간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석 하나를 딱 하고 붙였더니 전류가 나오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여기 과학자, 다들 과학자 되셔야 돼요. 제 얘기 들었으니까.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어떤 기술을 연구한다? 에너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게 이제 미래 지향적인 감히 제가 한 물리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